AI를 쓰게 되면 우리 회사 정보가 다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1년 동안 AI를 써봤는데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어.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셨냐. 정확하게 어떤 기대 수준이 없이 AI를 썼다고 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 차츰차츰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단위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AI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구분하는 수단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만의 칼날을 진짜 거기에서 또 고민해서 넣느냐의 시간은 그대로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건복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AI라든지 고투마켓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97년쯤 조인을 해서 꽤 오래전이죠. 이 뜻한 바 있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201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조인해서 지금은 앱 혁신 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경력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쪽에 일을 많이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관련된 기술들이 막 파생되면서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처럼 AI 같은 경우도 IoT라든지 클라우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분석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중에 하나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오래된 부분인데 랭귀지 모델, LM에 대한 거죠. 근데 랭귀지 모델이 되게 어려운 영역이었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인간의 말을 제대로 많이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이 거의 없죠.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란 표현이 더 일반화되긴 했지만 아마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당장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전트가 그냥 AI인데 이름만 좀 다르게 챗봇이랑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이전트는 챗봇과는 조금 다르게 수행, 액션, 내가 뭔가를 시켰을 때 그 업무 태스크를 알맞게 진행하는 형태로서 AI가 이 다음 단계의 AI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도 예약을 하고 이걸 가지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요청도 하고, 근데 에이전트가 많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AGI, 일반 인공지능 단계로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AI를 쓰게 되면 우리 회사 정보가 다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실제 기업용으로 제공해주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데이터의 영역과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활용되는 영역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LLM을 다른 걸 쓴다라고 해서 회사의 정보가 나가지는 않거든요. AI가 단순하게 학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에 연결이 돼서 답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아이고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AI라는 게 처음부터 99% 또는 100%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점점 사용을 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이런 많은 질문을 하고 사용자들은 이렇게 질문해서 이런 답변을 얻는구나로, 그것도 좋은 과정 중의 일부거든요. 이제 AI는 시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일반화된 기술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해서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기술로서가 AI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난 쓰지 않겠다, 아니면 약간의 환각이 있어서 못 쓰겠다, 보안이 너무 취약할 것 같아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 아마 영원히 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AI를 잘 도입을 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도입 단계랑 확산 단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안 쓰던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안 쓰던 거를 지금 써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AI 회사로 탈바꿈할 거니까 다 AI 툴을 써! 라고 사실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한 KPI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전체 그룹이 아닌 소규모의 포커스 그룹을 만들어서 그 포커스 그룹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확산 단계로 넘어가서 이 다양한 부서라든지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요. 또 거기서 나온 피드백을 기반으로 다시 또 처음 단계처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가서 이걸 순환 구조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사실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거는 그 소규모 그룹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 따라서 적절한 리워드 시스템이 사실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야, 너희 한번 해봐. 거봐 안 좋지?
쓰지 마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좋던 싫던 이런 게 문제였고 이걸 쓰니까 좋더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도와주자,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거 써봤는데 안 좋다고 그럼 전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결과를 속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AI를 써봤는데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어. 반대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셨냐, 그 생산성에 대한 기준이 사실 과연 뭐냐는 거죠. 주간 보고서를 기존보다 10배씩 분량을 크게 만드는 게 생산성이 증가하냐, 그건 사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기대 수준이 없이 AI를 썼다고 해서 막연한 어떤 기대감,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 차츰차츰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개발자들도 쓰는 AI 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AI 툴을 제공을 하니까 개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는 되게 지겨운 개발자들 업무, 예전에 이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엄청난 재미난 일이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거나 되게 좀 지루한 작업들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오래 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죠. 그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AI한테 맡기고 자기는 조금 더 좀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로직에만 집중을 하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족도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류율이 줄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에 대한 것들이 감소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당장 눈에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단순히 뭐 개발자가 AI 툴을 줘서 6개월 걸리던 업무를 2달로 못 끝내네? 그러니까 우리는 AI 툴 안 쓸 거야. 이거는 사실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AI 툴을 도입할 때는 조금 더 결과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기준들도 필요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AI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코파일럿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야말로 부조종사잖아요. 말 그대로 나의 업무를 도와주는 조수 또는 좋은 도구, 뭐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아지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딱 무조건 이제 업무 시작하게 되면 코파일럿한테 오늘 내 일정 얘기해주고 거기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다 나열해줘. 보통 이제 미팅이 많은 날은 막 10몇 개도 되니까 제가 막 놓치고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게 이거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언어를 배우는 용도로도 사실은 그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뭐 엄청나게 특별한 미션 크리티컬한데 이걸 써가지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저는 지금 일상에 약간 스며드는, 출퇴근할 때 AI랑 그런 식으로 언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게 약간 일상의 루틴에 녹아들고 있는 게 저는 제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물론 사람을 편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AI를 통해서 과도한 정보가 또 생성되기도 하거든요. 그 너무나 많은 정보 속에서 사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갈 길을 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이 차별화되는 거에 대한 의문점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용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반대되는 얘기는 절대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앞으로 정보가 더 많아지고 AI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이것이 진짜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사실은 결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인간은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AI 시대에서 개인의 능력, 기업의 능력 다양할 수 있지만 좀 유연한 사고와 통찰력을 갖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